농업과학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충방제학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종합적 해충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문자는 다음과 같이 종합적 해충 관리 IPM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런 종합적 해충 관리가 어떤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종합적 해충 관리 IPM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으며 그와 관련된 실증 사례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의 학습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적 해충 관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종합적 해충관리, 우리가 보통 통칭을 할 때는 통합적 해충관리, 종합적 해충관리 또는 해충의 종합적인 관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 IPM, 종합적 해충관리에 대해서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IPM의 정의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것을 이 IPM, 종합적 해충관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적 해충관리는 영어로는 Integrated Pest Management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해충 종합 관리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단어들의 각각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IPM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패스트는 이제 해충이라고 저희가 통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학습을 해왔던 것처럼 이 패스트, 해충은 절지동물 강에 속하는 곤충이나 이제 그런 충들을 곤충이라고 하는데, 이 곤충 중에 우리의 농업 생산에 있어서 해를 끼치는 곤충들을 절지동물강 중에서 해충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또는 식물 넓게는 이 해충뿐만이 아니라 식물병, 그리고 잡초, 식물 유해, 포유동물, 그리고 위생 해충과 같은 것들에 인간에 피해를 미치는 모든 생물을 이제 패스트, 해충이라고 또는 유해 생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 해충 방제학에서는 그 중에서 절지동물 속에 속하는 곤충 중에 속하는 해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 외에 인간 또는 식물에 우리가 농업 생산물로서 이용을 하는 식물에 피해를 미치는 모든 생물을 패스트라고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충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절지동물류 곤충강에 속하는 것을 이제 한정해서 곤충강이나 거미강을 한정을 해서 해충으로 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유해생물로서는 인간에 피해를 주는 모든 생물을 패스트, 해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러한 패스트, 해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방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이제 그 정의가 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방제를 한다는 컨트롤의 의미는 방제 또는 조절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특히 이제 방제에 있어서는 인간이 이제 우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해충을 전멸시키거나 사멸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충제를 통한 살충제 살포를 통한 해충의 개체수를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손으로 이용을 해서 물리적이나 기계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해충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것도 방제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절은 무엇이냐? 방제와는 달리 조절의 경우에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자연 생태계에 내재하고 있는 이런 해충이나 이런 유해생물의 생물적 밀도를 조절자의 작용으로 해충 개체군을 조절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제는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을 얘기하지만, 조절의 경우에는 완전 박멸이나 완전 사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개체수를 조절을 시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방제와 조절을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에 반대되는 의미로 이제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매니지먼트는 이제 관리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방제와 반대되는 방제라는 용어와 반대되는 관리의 의미, 즉 해충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또 관리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해충을 죽이는 것이 아닌 작물이나 식물 또는 여타의 기타 식물들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켜서 피해를 감소시킨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절에 있어서의 관리는 이제 인간이 자연 생태계에 관여를 해서 인간의 이익에 맞게 자연을 자유롭게 약간 꾸민다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조절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PM의 종합적 해충관리 IPM의 탄생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IPM의 탄생의 배경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해충의 방제법들과 연관을 지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합적 해충관리가 대두되게 됐던
첫 번째 원인은 이제 기존 약제 방제 체계의 붕괴로 인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대사에 들어서 1940년 이후로 첫 유기화학 살충제가 도입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해충 방제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너무 의존적으로 화학적 방제에 의존적인 방제 체계가 설립이 되었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병해충의 방제가 부작용,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가져왔지만 부작용을 가져오는 또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는 모두 아시다시피 병해충의 피해를 극소화시켜서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을 달성을 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이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부정적인 평가로는 첫 번째로는 너무 의존적인 약제 방제에 의존적인 병해충의 방제가 들어가다 보니 저항성 해충의 출현을 증가시키고 촉진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약제 방제를 통해 천적이 같이 제거가 되면서 원래는 해충이 아니었던 비해충이 해충화가 되는 2차 해충을 양산하는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약제 방제 후에 해충이 이제 신속한 밀도를 회복하는 것들을 증가시킴으로 해서 약제 살포의 횟수와 양을 같이 또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약제 살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탄생의 이 IPM 종합적 해충 관리의 탄생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 이런 기존 약제 방제 체계의 붕괴로 인한 이제 탄생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약 부작용에 의한 환경 부담 비용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앞에서 봤던 이런 농약의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저항성의 출현, 그리고 살포 횟수나 그런 비용의 증가 등을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농약을 사용하다 보니 그로 인한 또 환경에 대한 부담 비용이 증가되는 또 부작용을 갖고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방제 효과만으로는 농약 효과가 평가될 때는 굉장히 좋고 우리가 식물이나 농업 생산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지만 이 농약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약간은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농업 생산에 있어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특히 이 농업 생산 경영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방제 비용이 어느 정도는 고정이 되어 있었었고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와 부수적으로 이 간접적인 환경 비용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듯이 보면은 인간의 농약 중독에 의한 부작용에 의한 비용, 입원 치료비라든지 인력의 손실 비용, 암 질병 유발 등 농약 사고, 그리고 가축의 인축 독성에 따라서 가축의 농약 피해 비용이라든지 천적에 대한 손실 비용, 그리고 화분 매개충, 꿀벌과 같은 화분 매개충의 손실로 인한 또 추가적인 비용.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항목에 있어서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환경과 관련돼서 그리고 인축 그리고 그 부수적인 비용들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이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런 농업 생산물을 생산에 의한 이익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농업 생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정도까지 치달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농약의 독성에 따른 규제 강화가 이런 종합적 해충 관리를 또 대두시키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농약의 인축에 대한 독성은 농약 사고나 농약 중독,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농약 사고나 중독을 일으키게 돼서 인축의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또 만성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농약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좀 더 큰 인축에 대한 피해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농약 중독이나 농약 사고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농약 중독이 됐던 것을 물로 씻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세척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런 장기적으로 그리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피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러한 것이 축적이 되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피해는 대략적으로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고 또 간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실례로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이 고엽제 피해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이 1970년대에 일어나면서 이 고엽제를
확보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사람에 대한 동물에 대한 이런 신체적인 이상과 뭐 이제 기형아 주상과 같은 이제 부작용이 1990년대에 이르러서 증가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런 만성적인 피해는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애초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사진과 같이 이것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방송에서 광고를 하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라운드업,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삼이라고 많이 사용되는 비선택성 제초제에 대한 만성적인 원인으로서 지적이 된 사항들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라운드업 근삼이 종류의 이제 제초제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암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하거나 소송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농약 사용이 독성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규제들이 강화가 되는 측면에서 이 종합적 해충 관리가 대두가 되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만성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인간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자 이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고, 또한 정부 또한 그러한 관심 증대 및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농약에 대한 잔류 검사 등의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발생을 됐던 시기부터 이러한 약대 방제 위주의 병해충의 방제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종합적 해충 관리의 개념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IPM 종합적 해충 관리 개념의 발달과 역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화학적 방제가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윤작이라든지 경장 그리고 재배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시비를 조절 등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감소를 하기 위해서 이 재배적 방제가 많이 수행이 되었고, 일부 우리가 알고 있던 무기화학물이라든지 그런 화학적 방제, 생물적 방제들도 같이 진행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병해충 방제를 하는 화학적 방제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한 재배적 방제 및 생물적 방제 등을 통해서 이런 해충의 방제가 일어났지만은, 이런 유기합성 살충제가 1940년대 이후에 개발이 되고 출현이 되면서 이 유기합성 살충제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살충작용, 그리고 긴 잔효성, 그리고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비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량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존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고, 이러한 유기합성 살충제의 출현은 화학 방제 일반화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재배적 방제법이나 그런 생물학적 방제법들을 대체를 하게 되면서 해충 방제법의 일어나게 되는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합성 살충제에 의한 해충 방제에 일어나는 유기합성 살충제의 부작용의 발생을 일으키게 됐고, 그런 부작용들은 이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저항성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인축 독성에 의한 장기적 만성적인 그런 문제들의 발생, 다양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필요가 하게 돼서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합성 살충제의 부작용과 이런 관련된 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적 해충 관리 방안들이 조금씩 대두가 되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해결책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1950년대부터 약재 저항성 해충이나 접초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생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해결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시가 되었던 용어는 수정 방제력이라고 해서 약간은 수정 방제력, 그리고 상호 보완적 협력적 방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화적 방제라는 것이 1960년도에 제시가 되었는데, 이 초반에는 현재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던 이런 유기화합성 살충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방제해서 약간의 수정을 거치면서 상호 보완적인 방법들을 조금씩 첨가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을 방안으로서 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조금씩 보완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서 조화롭게 이러한 방제법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방안들이 제시가 되기 시작을 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연 생태계의 자연 밀도 조절자, 생물적 억제 요인을 역할을 최대화하는 이 화학적 방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화학 방제 중심에서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이러한 종합적 해충 관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화적 방제에는 실례로는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캐나다에서 생산비 절감 정책 중에 하나로 값비싼 노양을 사용을 줄이고 천적이나 자연적으로 해충 밀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제법들을 같이 사용하는 법으로서 조화적 방제가 처음으로 제시가 돼서 사용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1960년도에 이르러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종합적 방제, 인티그레이티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바틀렛과 스템 등에 의해서 이제 제시가 되었고, 이런 종합적 방제, 방제는 경제적 방제, 그리고 경제적 피해 수준,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 등과 같은 경제학적 이론과 함께 적용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이런 종합적 방제에 이용이 되기 시작을 하였고, 이런 종합적 방제의 첫 번째로는 이런 종합적 방제의 개념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생태계 개념에 대한 인식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개체군에 대한 표본조사법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생물적 방제 요인을 이용한 그런 세력이 증대가 됐다는 것과, 그것과 같이 천적에 대한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서 우리가 살충제의 종류를 선택을 한다든지 사용 방법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종합적 방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1959년도에 제시가 되었고, 이 1959년도에 제시됐던 종합적 방제의 이제 개념은 이제 해충 관리 이론의 기본을 제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제 패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가이어와 클락이 1966년도에 이 해충 관리라는 또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이 해충 관리 개념에 있어서는 유해 생물의 생물학적 특성을 감안을 해서 그에 알맞는 방제 수단을 적재적소에 적용을 시켜서 이제 해충 개체군을 관리하는데 약간 보호적으로 죽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이러한 해충 개체군을 관리하는 의미로서 이 해충 관리를 매니지먼트 차원의 관리를 하자는 개념으로서 이제 제시가 되었었고요. 이런 개체군의 형성은 종의 생물적 특성과 유효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이제 환경 요인은 발생이나 이제 증식을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식으로 이제 해충 관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종합적 해충 관리에 대한 개념이 적시화되고 개념이 정립이 된 것은 1972년에 들어서 이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유해생물 종합 관리의 의미로 이제 환경 보호와 관련됐던 이제 연두 교소에서 이 인티그레이티드 패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종합적 해충 관리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환경위원회에서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패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책자를 출간을 하면서 이제 1970년 초반에 이르러서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종합적 해충 관리 (IPM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발달이 되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통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유해 생물에 대한 영향을 감안을 해서 복수의 방제 수단이 이제 상호 모순 없이 조화롭게 종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의미로서 이 인티그레이션이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게 되었고, 이제 패스트는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것처럼 인간의 유해한 무척추동물이나 척추동물, 병원 미생물, 잡초 등의 이제 전체적인 생물들을 지칭하는 이제 용어로서 이제 사용이 되었고, 이 매니지먼트는 이제 생태학적 원리와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이제 우리의 관리 행위 등을 이제 지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티드 패스트 매니지먼트는 그래서 종합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어느 한 방법에 치우침 없이 종합적인 해충의 관리법을 이용을 해서 대상되는 유해 생물 또는 해충을 관리하는 생태학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행위들을 우리가 종합적 해충 관리라는 개념으로서 사용을 하고 발달을 시켜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 해충 관리의 구성 요소 및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1993년도에 이제 비얼스 등이 이제 제시한 구조로서 보시다시피 병해충 예찰 모형이라든지 동정 예찰 조사, 그리고 경제적인 이제 피해 허용 수준과 생물학적 특징, 그리고 작물의 재배 기술,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해결 방안으로는 저항성 품종, 생물학적 방제, 재배적 방제, 이런 화학적 방제를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매니지먼트, 종합적인 이 해충의 관리를 통한 그리고 다양한 방제법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대표가 되는 이제 종합적 관리 체계의 이제 구조와 이제 구성 요소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종합적 해충 관리가 조사 관리 그리고 방제 관리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해충의 개체군을 관리하는 식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 해충 관리의 이제 실용화 과정에 따른 단계가 또 이게 4가지의 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프로코피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1994년도에 이러한 이 실용화를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종합적 해충 관리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국소적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러한 뭐 절지동물 해충이라든지 병 그리고 답초 그리고 해를 주는 척추동물 등 이제 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 식물의 한 그룹,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충이면 해충, 병이면 병, 잡초면 잡초, 그리고 뭐 동물이면 동물, 그 중에 한 그룹에 이제 화학적 방제와 이 생물적 방제를 조합해서 이제 종합 관리하는 종합 관리 체계를 수행을 하는 것을 1단계 이제 종합적 해충 관리의 1단계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절지동물이나 병해충, 잡초 등 척추동물 등을 모두 통틀어 이 화학적이나 생물적 방제뿐만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모든 방제 수단을 조합한 것을 이제 2단계의 종합적 해충 관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화학적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만 조합을 해서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2단계에서는 모든 방제 수단을 조합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해충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2단계 IPM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으며, 3단계 IPM의 경우에는 이 방제 수단뿐만이 아니라 이제 작물 재배 방식과 이 IPM이 통합되는 단계로서 전체 작물 생산의 체계 속에서 이 종합적 해충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3단계 IPM의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서는 특히나 이제 친환경 농업과 같은 이제 종합적 병해충 관리가 중요 부분으로 통합되는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4단계로 가서는 이러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들이 사회, 정치, 뭐 문화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 이 종합적 해충 관리, 작물 재배, 농업 생산 재배에 있어서 생산 활동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 관심사 속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마지막 4단계의 해충 종합적 관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는 이 방제법의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3단계의 경우에는 이제 해충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생산, 작물 재배, 식물 재배하는 그 과정에서 이 전체 과정 중에서 이 종합적 해충 관리 방제법과 고려를 해서 잘 통합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 4단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던 1, 2, 3단계가 어느 한 뭐 재배자,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4단계의 이제 종합적 해충 관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IPM 사다리, 종합 해충 관리 사다리라고 해서 같이 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이 사다리 모양으로 단계 이렇게 1단계에서 4단계로 이러한 종합적 해충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1 1단계에서는 한 종류의 해충에 대한 복합적인 관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뭐 우리가 얘기했던 화학적 방제와 생물적 방제를 통합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모든 해충에 대해서 이제 모든 복합적인 관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며, 3단계에서는 전체 작물 생산 시스템과 해충 관리의 전략을 접목을 시켜서 그 시기에 적재적소에 이러한 복합적인 관리 전략을 접목을 시키는 것을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해충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종합적 해충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IPM의 개념적 체계를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IPM 종합적 해충 관리는 생산자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이제 환경에 대한 영향과 그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에 기초한 해충 관리 전략으로서 단일 방제법 또는 조화된 다양한 방제법들의 선택과 그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우리가 방제를 해야 된다,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행동을 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뭐 해충의 예찰이라든지 아니면 해충의 조사 그리고 피해 그리고 방제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IPM의 종합적인 개념적인 체계는 이제 노리스 등이 2003년도에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가 교과서라든지 이제 교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자료에서 보면은 이 IPM에 대한 개념이 한 60여 가지 이상의 개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노리스 등이 제시한 이 의사결정 시스템으로서의 해충 관리 전략, 이 부분이 종합적 해충 관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IPM을 위해서는 사회 그리고 생태계, 경제성, 이런 방제 기술 그리고 대상이 되는 해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것들이 의견 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과연 이 종합적 해충 관리는 또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개념과 방향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이용 가능한 모든 방제 수단이 이제 서로 모순되지 않게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사용을 했을 때 또 다른 어느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서로 다른 결과를 갖고 오게 되면은 이게 서로 결과가 모순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는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정도로 억제를 한다든지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방제 수단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하는 관리 방제 수단으로서 우리는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합적인 해충 관리 기본적인 실천 사항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농약, 화학적 방제는 필요할 때만 이제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농약이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는 이유가 천적과 같은 동물의 영향이 적은 선택적인 농약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만 적기적소에 그리고 영향이 적은 선택적인 농약 사용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충을 멸종이나 박멸이 아닌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 이하로 억제만 하는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이제 두 번째의 기본적인 실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생 시기라든지 발생량에 따라서 방제 수단을 강구를 하면서 농약은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농약을 사용을 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기본적인 실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특정 해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물의 영향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이런 종합적인 해충 관리 체계를 확립을 하고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천적의 감소라든지 아니면 인축에 대한 독성에 의해서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그 외의 생물들이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단위 면적당 최대 수량을 위한 관리 체계가 아닌 부가가치를 높이는 최적 수량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또 방향이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최대 수량을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제를 해야 되겠죠. 이제 모든 병해충이나 그런 유해 생물들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단위 면적에서 최대한의 수량을 뽑아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작용이 생기는 화학적 방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인축에 대한 영향들이 좀 더 커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최대 수량이 아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억제와 조절을 하는 그러한 최적 수량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종합적 해충 관리의 목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또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이렇게 알아봤던 이 종합적 해충 관리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주의할 것들을 상황을 확인을 하고, 과연 이러한 종합적 해충 관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 실증 사례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학습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PM에서 이용하는 주요 해충 방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종합적 해충 관리에서는 해충을 방지하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방제법이나 기술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러한 이용 기술에는 이제 병해충 발생 밀도를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이제 방제법들에 해당하는 뭐 법적 방제, 식물의 검역과 관련된, 아니면 법적으로 어떻게 금지를 시킨다든지 절제를 시키는 등의 같은 법적 방제 방법과, 그리고 물리 기계적 방제, 우리가 직접 뭐 물리적으로 기계를이나 이제 도구를 이용해서, 아니면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죽임으로 해충을 제거함으로써 일으키는 방제법이라든지, 그리고 천적이나 내충성 품종, 뭐 재배적 환경과 같은 생태적 방제,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농약을 사용한 화학적 방제, 그리고 호르몬, 그리고 페로몬, 뭐 생장 조절제와 같은 생물적 방제법,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한 방제법, 그리고 유전적인 개념들을 이용한 이제 방제법들과 같은 모든 방제 기술을 우리가 이 해충을 방제하는 이용 기술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적 종합적 해충 관리의 방향은 약제 사용 전에 병해충 이제 발생이 적은 재배 관리를 먼저 1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병해충의 예찰이나 방제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조사라든지 그러한 발생이 되는 것들을 예측을 하고 피해를 예측을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합적 방제 기술들을 조합을 하고 적기적소, 제때 이제 그러한 수단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방제 기술을 사용을 하지만, 최후의 수단에는 이제 이러한 약제 살포와 같은 천적과 같은 동물의 저독성인 약제를 살포를 함으로써 이제 종합적 해충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배적으로 최대한 발생이 적게, 병해충의 발생을 적게 만들지만, 어느 정도 발생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예찰이나 방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병해충의 방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약제를 사용을 하지만, 이런 천적이나 다른 동물의 영향이 적은 저독성의 약제를 살포를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이러한 해충들을 관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현대적 종합적 해충 관리의 기본 방향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IPM의 시작이 재배 토양 준비 및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파종, 재식, 그리고 파종, 재식을 통해서 이제 발생량을 적게 만들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해충의 예찰이나 포획, 그리고 발생 여부 등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이 해충 방제의 밀도를 준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되지 않는다면은 뭐 재배적 방제나 생물적 방제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또 개체군을 관리할 수 있는 방제법들을 사용을 하고, 그 최종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화학 방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학적 방제를 사용할 때는 천적이나 다른 동물들의 영향이 적은 저독성 제재로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유지를 하고 생산 이력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사용을 할 때 좀 수정 보완이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러한 종합적 해충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IPM, 이제 종합적 해충 관리가 과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응애 종합적 관리의 실증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애의 경우에는 원래는 예전에는 해충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이제 2차 해충으로서 뭐 천적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비해충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1940년 이후로 이런 화학적 방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천적의 이제 비선택성인 이제 고독성 농약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면서 응애를 잡아먹던 유용제 천적이 제거가 돼서 해충화된 대표적인 인조해충 2차 해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응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과수재배지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과수재배지에서 응애류에 대한 이제 IPM 종합적 해충 관리 방안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 이제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많이 지금 응애의 종합적 관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응애의 종합적 해충 관리의 방향은 생물학적 방제 시스템이 파괴되지 않게 화학적 방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해충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특히 이제 사과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사과응애와 전박이응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과수해서 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특히 이 사과응애의 경우에는 이른 봄부터 성충이 나오면서 이제 피해를 주게 되고, 전박이응애의 경우에는 사과응애와는 좀 다르게 여름에
이 잡초에서 이제 서식을 하던 이제 점박이 응애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 과수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 시기가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는 이 사과응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학적 방제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사과응의 경우에는 뭐 다른 천적의 의한 조절보다는 이제 이른 봄에는 화학적 방제로 많이 조절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천적이 되는 뭐 이리응애나 이런 것들이 이른 봄에는 활동을 못하고 이제 다른 뭐 초분류나 이제 그런 데 있다가 이제 천적이 돌아오는 여름에 돼서는 화학적 방제가 아닌 천적에 의한 방제가 되긴 하지만 이 사과응애의 경우에는 이른 봄에 활동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른 봄에는 화학적 방제로서 조절을 하게 되고 또 점박이 응애가 이동을 하는 여름 시기에는 이 이리응애가 여름철에 이제 과수로 이동을 함으로써 이제 응애를 방제를 하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박이 응애와 이제 이리 응애의 경우에는 그 생육 시기 자체가 생존 시기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점박이 응애가 이제 과수에 영향을 주는 시기에 이리 응애를 적당하게 과수 근처나 과수에 정착을 시켜서 이제 그 여름부터 피해를 주게 되는 이리 응애를 화학적 방제가 아닌 이제 생물적 방제로서 이제 응애 제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 봄에는 화학적 방제로 방제를 하다가 여름부터는 이러한 천적들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모형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과수에서는 응애 생물적 방제 모형으로 전 세계에서 공통된 원리로서 이제 종합적 해충 관리 방안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결과 이제 응애에 대한 물론 이제 이런 응애 같은 이제 해충들이 대발생을 뭐 환경이나 이제 이런 조건에 의해서 대발생을 하게 되면은 또 부수적인 또 방제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응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른 봄 화학적 방제와 여름철에 이러한 천적이나 동물들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를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공통적인 원리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서의 이제 종합적 해충 관리 기본 전략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과수 해충상이 시기에 따라서 변천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변천의 과정은 우리가 뭐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약제 방제 위주의 병해충을 방제를 하다 보니 이러한 약제 방제 위주에 의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해충상 그 시기에 발생하는 해충의 종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 우리나라의 사과에서는 과거에는 심식충류의 주요 문제를 일으키는 충들이 이제 주요 해충으로서 작용을 했는데 이 심식충류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파먹음으로써 열매에 피해를 줘서 굉장히 경제적인 피해를 크게 줬던 해충 종인데 이러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약제 방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약제 방제가 일반화된 후 심식충류에 대한 피해는 많이 줄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천적이 없어짐으로 해서 응애라든지 진딧물, 굴라박류의 2차 해충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과수 해충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930년도부터 1970년도까지는 1차 해충 심식충류가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응애, 굴라박, 진딧물은 뭐 1940년도에는 거의 해충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심식충류는 거의 없고 2차 해충인 응애, 굴라방, 진딧물이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안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약약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러한 천적에는 독성이 강한 약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적에 해로운 계열들의 약들이 많이 사용이 됨으로써 천적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2차 해충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해충 방제의 역사를 이해를 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하고 해충상의 역전이 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이 종합적 해충 관리의 실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방제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했지만 해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작용이 돼서 사용이 되어져 왔고 그래서 이러한 사과의 종합적 해충 관리 방안으로서는 이제 1차적으로는 1차 해충, 천적이 없는 상시 해충을 위한 약제의 방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농약 재배에서는 개체군의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러한 상시 해충을 방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관행적으로는 고독성의 농약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시 해충은
밀도가 경제적인 피해 수준 이하로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2차 해충의 경우에는 천적상이 무농약이 있을 때는 천적상이 유지가 되다가 고독성의 약재들이 살포가 되면서 천적상이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밀도가 급증을 하게 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2차 해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약재 살포를 안 하면은 상시 해충이 다시 이제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재 살포는 해야 되지만 이러한 또 2차 해충의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고독성 약재가 아닌 저독성 약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시해충의 밀도는 계속해서 상시해충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저독성의 약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시해충의 밀도는 고정이 되고 있고 천적의 저독성을 갖고 있는 약재를 사용함으로 해서 천적이 다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차 해충들의 밀도가 다시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특히 사과에 있어서는 이런 2차 해충에 대한 2차 해충이 천적성이 파괴가 됨으로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차 해충 방제를 통해서 고독성의 1차 방제를 통해서 방제를 한 이후에 또다시 이제 그런 천적성의 복원을 위해 1차 방제에서도 사용했던 것 중에서도 저독성의 약재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서로 아예 방제를 할 수는 없지만 조절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화학적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의 모순을 해결하는 기본 전략으로서 수립을 하는 것을 이제 사과의 이제 종합적 해충 관리의 기본 전략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딸기 병해충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시설딸기의 경우에는 겨울철에 재배해서 4에서 5월에 수확을 하는 촉성 또는 이제 반촉성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겨울철 재배에서는 특히 병해충의 수가 여름철에 재배하는 것보다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월에서 5월 사이에 수확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3에서 5월 사이에는 전박이 응애라든지 진딧물 그리고 통채벌레 또는 담배 거세비 나방의 이제 주요 해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해충뿐만이 아니라 병에 있어서도 습도가 높을 때는 잿빛곰팡이병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육묘기에는 탄저병의 위험이 도사린다든지 그리고 습도가 건조할 때는 또 흰가루병과 같은 또 이제 병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 병해충의 방제법을 위해서 이제 화학적 방제를 병과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방제를 통해서 방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항성 품종의 재배 그리고 포장을 하는데도 이제 위생적으로 잘 포장을 해서 이제 그런 위생성 해충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될 것이고 이제 물리적으로 방충망을 설치를 해서 아예 침입 자체를 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도 주요 이러한 시설 딸기 내에서의 주요 병해충을 관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방제법이 될 것이고 그 실제적인 예로서는 건전한 묘를 이용을 한다든지 주기적인 환기를 시킴으로써 환경을 관리를 하고 이제 선택적인 농약의 사용과 그리고 포장 위생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 등의 효과를 이 앞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물학적 방제의 효과를 높여주는 것들을 전략으로 해서 이런 시설 딸기나 이제 그런 온실 내부에서의 그런 병해충을 또 방제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 대책이 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딸기의 이제 주요 구성 요소로는 이제 종합적 관리 체계의 요소로는 특히 이제 칠레 이리응애라고 하는 천적을 이용해서 전박이 응애를 방제하는 생물학적 방제라든지 콜레마니 진딧벌, 진디 혹파리 등을 이용한 진딧물의 생물학적 방제 그리고 꽃과 어린 열매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방제 시 필요하면은 선택적인 약재를 이제 살포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천적인 또 이제 오이, 이리 응애를 종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병과 이런 충을 같이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서 또 이제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개화 후에 꿀벌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화분 매개 곤충으로서의 꿀벌이 활동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선택적으로 살충제의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이제 그런 물리적인 피해라든지 화학적인 피해가 오지 않도록 그런 걸 조절하는 또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적에 해가 없는 살충 살균제 선택 사용도 또 이제 중요한 또 관리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런 시설 딸기라든지 실내에서의 온실 내부에서의 병해충 관리를 종합적으로 그 시기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것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종합적 우리가 앞 시간에 법적 방제부터 해서 유전적 방제까지 꽤 많은 해충의 방제법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한 종합적 해충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재배 관리라든지 그런
병해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생태적인 측면과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이용을 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적용이 돼서 의존적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제 체계가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종합해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종합적 관리 체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이제 5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작물별 주요 해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작물별 주요 해충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방제법 그리고 피해 등과 같은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